신상 언박싱. 쏟아지는 신상 속에서 제작진이 엄선에 언박싱하는 신상 언박싱 시간입니다. 연말입니다. 방역 지키시면서 한 잔, 아니 한 병, 아니 한 짝으로 술 드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술이 적당히 마시면 재미와 활력을 주지만 많이 마시면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이 말 많이 들으셨고 쌀로 밥 짓는 소리다 이러실 텐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언박싱은 애주가가 말하는 술과 이별하는 방법. 취한 날도 이유는 있어서의 저자 박미소 작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최근에 술과 저와의 아주 질긴 애증의 관계를 에세이로 펴낸 박미소라고 합니다. 박미소 작가님이신데 기자님이셨죠 원래? 네, 원래는 제가 월간지와 경제 주간지를 거쳐서 중앙일보 산업부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퇴직을 하고, 네,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 작가가 되었네요. 네. 네. 기자 출신이 쓴 글이다 보니까 부제가 이제 어느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을 향한 지적 여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대한 팩트 또 학계의 다양한 의견들 굉장히 지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았고 플러스 아주 절절한 개인의 네. 고백이 잘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취한 날에도 이유는 있어서 이거 어떤 책입니까? 일단 저의 자전적 경험을 다룬 책이고요. 제가 굉장히 심적으로 피폐했던 시절에 알코올 중독에 빠졌다가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는 과정을 담은 에세이인데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저 그냥 제 치유 경험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또 제가 기자 출신이다 보니 네. 제벌을 못 준다고 또 나름은 탐구를 해보았어요. 도대체 제가 왜 이렇게 의존의 경로에 들어서게 됐는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심각한 의존으로 몰아갔는지를 좀 살펴보고 사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알코올 친화적인가? 왜 이렇게 술에 관대할까? 그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좀 해답을 내려본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독자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써본 책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호기심 많은 술꾼이었다. 금주를 도와주는 약을 입안에 털어놓으면서 왜 내가 이 모양으로 속절없이 술에 빠져들었는지 궁금했다. 때로는 술꾼인 집안 내력이었을까? 기자라는 직업 특성상 매일 술을 달고 살아서인가? 지극히 알코올 친화적인 술 권하는 한국 사회 때문일까? 이곳은 왜 한없이 술에 관대한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본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하셨고 네. 그래서 원인은 물론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좀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우리나라는 유독 맞아요. 중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관대한가? 저 나름대로 몇 가지 짚어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특히 또 제가 또 주목을 했던 부분은 이 사회에서 여성이 조금 더 오히려 중독에 더 빠져들기 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찰을 해봤고 네. 네, 이 알코올 중독적인 사회에 대해서 나름은 다방면의 해법을 내려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도 쓰셨지만 이제 중독자는 치료 대상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중독에 대해서 중독에 빠지는 건 관대하면서 빠진 사람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냉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쓰기를 유일하게 동정받지 못하는 질병이라고 썼는데요. 알코올 중독이. 네네. 사실 정신질환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것이 알코올 중독인데 우울증 이런 병보다 사실은 더 많이 흔합니다. 하지만 병원을 찾는 비율은 훨씬 떨어져요. 굉장히 현저히 낮습니다. 그만큼 중독인 사람들이 의지박약이다, 부도덕하다 이런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중독자들이 오히려 더 자기 문제를 인정을 하지 못하고 치료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런 게 또 사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사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기자님도 결국 알코올 중독만이 아닌 이제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지고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개인의 원인이든 사회의 원인이든 네. 근데 알코올 중독에 대한 그냥 비난 네. 유흥을 탐하다가 네, 중독에 네. 빠진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술독에 빠진 네. 이런
그 지적 때문에 많은 중독자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본격적인 작가님 얘기 듣기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자가 진단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코올 중독에 좀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자님이 생각하는 알코올 중독의 기준? 사실 그 당장 뭐 인터넷에 이렇게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법 네. 이렇게 쳐봐도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질문 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가진단법들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한번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냐면 이게 굉장히 그 기준이 낮아요. 이 기준대로라면 우리나라에 중독 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도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법 4가지 있는데 네. 2가지 이상 되면 알코올 중독이라는데 저 2가지 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허용되는 맞아요. 범위인데 이거 사실 놓고 보면 이거 누군들 중독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에는 그런 자가진단법이 상당히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럼 작가님 생각이에요. 제 생각에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일종의 내성이 생기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다 이제 점점 더 많이 마셔야만 쾌감이 느껴지는 상태라면 이 정도면 이제 그 알코올 섭취로 인해서 그 반복되는 자극에 신경회로에 장애가 생긴 내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이제 좀 우리가 좀 속이 망가졌다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금단 증세가 나타나면인데 이게 뭐 진짜 뭐 우리가 영화 속에서 보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뭐 손이 벌벌 떨린다던가 뭐 환청을 본다던가 이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 가벼운 금단 증세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술을 안 마시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기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된다. 이런 집착이 생기면 그게 일종의 금단 증상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들으시면서 조금 찔리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빨간불, 적신호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무엇보다 본인은 알 것 같아요. 네, 그럼요. 사실은 내심 부정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구석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작가님은 한참 달리실 때, 네. 한참 드실 때 네. 어느 정도까지 드셨어요? 사실 이게 많이 마신다기보다 이게 문제 행동이 되면은 이게 좀 적신호인데 이 밤에 마시던 술이 밤에 혼자 훌쩍훌쩍 하던 술이 어느새 점심으로 넘어가고 점심에 마시던 술이 어느샌가 아침에까지 견딜 수 없이 그 술병으로 손을 뻗치고 싶은 유혹이 강렬해졌을 때 그 정도까지 사실은 좀 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 거죠.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지적 여정을 떠나시면서 내가 술에 어떻게 하다 이렇게 의존하게 됐을까 원인을 좀 발견하셨어요? 사실은 우울증의 증상으로 이 알코올 중독이 온 건데 우울증의 원인은 사실 저도 기자로서 그 어떤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이렇게 경력 단절이랄까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이지만 백수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시간에 공백이 확 이렇게 떠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 나는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이름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대로 끝나는 건가? 뭐 그런 굉장히 좀 심란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왔고 그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계속 술을 마시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좀 그런 자의반 타의반으로 전업주부를 선택했던 것이 좀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 얘기 들으시면서 동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 대한민국 여성들이 누구나 겪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대부분 겪는 이제 경력 단절, 육아 부담, 거기서 오는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이 우울증으로 이어졌고 그 우울증이 이제 알코올 의존을 높게 만들면서 저녁에 먹던 술이 점심 아침까지 확장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까 전에 대한민국은 정말 알코올 친화적이다. 네. 그 얘기 하셨는데 저도 오프닝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알코올 친화적일까요? 우리 사회는? 그러니까 뭐 단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많아서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흥이 많으면 술 없이도 흥이 그렇죠. 나야죠. 뭐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걸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짧은 시기 안에 뭐 산업화와 근대화와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격동의 시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분단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사회는 아주 뭐 급변하게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됐었고 그 와중에 좀 개인들이 굉장한 소외감과 불안감, 우울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슬픔과 분노 같은 것도 느꼈을 거고요. 좀 그런 것들을 사실 술로 많이 달래는 일종의 뭐 완화제 같은 작용을 좀 하지 않았나.
않나. 저 나름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렇게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막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다운된 기분, 우울감, 스트레스를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뭐 여가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뭐 가족들과 친목을 그렇죠. 도모할 수도 있고 그런데 좀 빨리 이 스트레스를 날리고 싶다 보니 술에 좀 의존하는 경향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 여가 시간 없잖아요. 워낙 그렇죠. 과로하는 문화다 보니 그러다 보니 또 여가 생활이 너무 술에 치중하게 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 가운데 나를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왜 생겼는지 이 우울감이 어디서 왔는지 나를 좀 조용히 뭐 명상을 하든 종교 생활을 하든 친교를 하든 이걸 돌아봐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일종의 진통제처럼 술들을 먹어왔던 게 네. 이렇게 문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한없이 관대한 문화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회생활 할 때도 술 잘 마시는 사람들 뭐 역시 사회생활 잘해. 맞아요. 술 못 마시면 야 너는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특히 기자는 술자리 안 가면 뭐 취재거리조차도 못 얻는 이런 문화였으니까. 그렇죠. 술 마시는 게 거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그러게요. 보여질 수 있죠. 특히 여성 노동자들. 네. 여성 노동자들 역시 술 안 마시면 더 좀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평가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드라마 봐도 여성 능력자 캐릭터에 빼놓지 않고 술을 잘 마시는 설정을 넣잖아요. 네네.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폭탄주를 막 화려하게 말고 능력 있는 전문직 여성이 막 술로 남자들을 압도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약간 양가적인 면인 것 같아요. 술에 대한 시선이. 그러니까 술을 잘 마셔야 사회생활 잘하고 능력 있는데 또 반대로 너무 많이 마시면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비난의 맞아요. 시선이 쏟아지기도 하고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나라에서는 술 자체가 능력의 일환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는 술이 약할 수 없는 신체적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건을 가진 채로 무리해서 사회생활에 좀 동참하기 위해서 뭐 화합을 위해서 분위기 깨지 않기 위해서 술을 무리하게 마시다가 사실은 뭐 각종 회식 자리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나는 그렇죠.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뭐 여성이 뭐 왜 그렇게 칠렐레 팔렐레 술을 마셨냐 이런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그 뒤에 숨겨진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를 좀 읽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챕터를 할애해서 회식하는 여자들이라는 또 글을 써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쓰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들도 중독에 쉽게 노출되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폭력과 차별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이 가져오는 불안. 남성에 비해 저평가되는 상황에서 능력을 증명하기 위한 완벽주의를 술이나 다른 대상에 대한 의존으로 해소하려는 여성들도 많다. 이 챕터를 하나 할애할 정도로 이 원인이 굉장히 주요하다라는 말을 우리 작가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을 보면서 알코올에 의존하는 삶이 얼마나 개인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절절하게 쓰셨어요. 네, 네. 괴로워서 술을 먹었는데 술을 먹고 나서 나를 향한 자괴감,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힘들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우울함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술을 마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악순환이에요. 그 술을 깨는 과정에서 그 느끼는 자괴감, 나 자신에 대한 열패감, 실망감 이런 것들이 또 우울해지니까 또다시 술을 찾게 되고 이런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사실 누군가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죠. 조금이라도 공유를 할 수 있게끔 이걸 보고 자신의 문제를 좀 자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끔 용기를 내서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네,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의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셨지만 그 이야기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쓰셨다면 그건 더 이상 전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네. 작가님 덕에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나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작가님께서 스스로 내가 이거는 좀 선을 넘었다. 네. 병원을 가봐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게 앞서도 제가 이 중독임을 나타내는 적신호 중에 하나가 이 내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무리 술을 마셔도 물 마신 것처럼 아무 쾌감이 없는 거예요. 그 딱 몇 잔 털어 넣었을 때 긴장이 쫙 풀리고 불안감이 싹 씻겨 나가는 그 쾌감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때 내가 속이 망가졌구나라는 불안감이 들면서
이제 병원을 찾아야겠다. 나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 외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아하. 그 순간 병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생각한 네. 그쵸? 네, 정말 더 큰일 나기 전에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정신과를 그래서 찾게 되셨는데 그때 가장 크게 깨달은 게 있으셨어요? 사실은 그냥 약 좀 받아가지고 조금 주량 좀 줄여볼까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병원을 찾았었는데 이게 우울증의 내가 증상이었구나. 우울증이었구나. 네, 결국 그 근본 원인의 어떤 제 삶에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 결핍, 불안, 우울 이런 걸로 인해서 비롯된 우울증이 이게 핵심에 있구나. 삶을 다시 되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의사라는 제3자, 처음 보는 제3자 입에서 들으면서 좀 자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단지 흥을 위해서 내가 의지박약자여서 술을 의존했던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구나. 그렇죠. 그 진단을 받고 나니까 그러면은 내 마음의 병부터 치료해보자라는 의지가 또 생기게 되신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약물의 도움도 좀 그럼요. 적절하게 받을 수 중요한 것 있었습니다. 같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에 대한 그 부담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환자가 됐다는 실감이 나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좀 심각한 상태에서는 약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합니다. 이 금주약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사실 일반인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이게 술을 마시면 기분이 확 좋아지잖아요. 아하. 이게 도파민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원리인데 그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아하. 술을 마셔도 이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썼어요. 5글자로 감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술에 그 주는 쾌감은 영영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보상이 없으니까 사실은 음주라는 행위의 동기부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술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고 일주일 경험을 이렇게 쓰셨어요. 우울감과 자책감, 자꾸 과거를 회상하며 괴로워하는 습관을 고친 것은 물론이며 부정적인 느낌이 줄면서 짜증 역시 덜 부리게 됐다 이렇게 쓰셨는데 물론 이 책에 나왔지만 그거 한 번 먹었다고 싹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약은 좀 보조하는 역할일 뿐이고 왜냐하면 이 술을 마신다는 게 쾌감이 없어도 일종의 자신에게 주는 보상 행위로서 습관이 굳어진 거거든요. 조금만 우울해지면 원래 술 마시던 습관이 그 술잔으로 손을 뻗치게 되는 습관이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루틴처럼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데도 계속 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 습관을 끊어내기 위한 또 다른 노력들, 의지들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정신과 치료하시고 약 먹으면서도 많이 여러 번 그래도 실패하셨죠. 작가님. 좀 그 습관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패턴이 좀 있었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좀 이겨내셨어요? 왜냐면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글을 쓰면서 좀 그런 것들을 해소를 한 측면이 있는데 제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 중독이 됐을 때 머릿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중독의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책이나 참고 문헌, 논문 같은 걸 많이 찾아보면서 이 중독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알코올성 치매가 벌어지기도 하고 간이 또 돌이킬 수 없이 손상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경각심이 들어서 조금 술을 다시 먹고 싶은 열망이 스물스물 나오다가도 아유 이러면 안 돼. 아플싸 이러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좀 술을 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는 술에 관한 저의 경험을 글로 써내는 게 어떤 치유의 과정이었다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남이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그렇죠. 내가 막 찾아서 알코올이 이렇게 나쁘구나. 알코올 중독이 내 삶을 이렇게 망가뜨렸구나를 발견하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발견한 거니까 글쓰기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의지력이 약해질 때도 항상 원인이 있더라고요. 날씨로 인한 우울감이라던가 아니면 식사량을 좀 줄였더니 오히려 음주 욕구가 늘어났다던가 이런 걸 글로 쓰면서 원인을 파악하고 객관화시켜서 수정 그 행동 패턴에 대해 수정을 하고 이러면서 좀 간신히 술로부터 헤어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달리기예요. 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남은 발버둥 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현실과 다르게 몸은 노력할수록 변화한다. 스스로 힘으로 나를 좀 구원해보고 싶었다. 네.
저의 그 우울감의 근원에는 좀 스스로 굉장히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자기 비하적인 예,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달리기가 좋은 것 그러니까 운동이 참 좋은 것이 스스로에 대한 효능감을 좀 실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내가 아직 이런 달린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효용감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잠시나마 저에게 어떤 삶의 의미를 좀 되찾아줬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신경계통에서도 이 달리면서 이 몸이 혹사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좀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엔돌핀 같은 이런 신경 전달 전문가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 뭐 정말 금주했을 때 뭐 손이 떨리고 환청환각이 보이고 이 정도의 중독이라면 절주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한 번 마시기 시작하면 무조건 폭음이에요. 그런데 저도 약간 경증의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저 정도라면 조금씩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왜냐하면 단박에 줄이는 거에 실패했을 때 그 스스로 느끼는 좌절감으로 인해서 또다시 폭음을 하게 되는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패턴이 생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절주라는 현실적인 타협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대신 좀 엄정하게 스스로에게 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은 작가님은 아예 단주하신 거예요? 절주하고 계신 지금은 거예요? 굉장히 술을 많이 줄인 절주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에 가장 많이 바뀐 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술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었을 때는 온통 삶이 거기에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초점이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맞춰졌는데 네, 삶의 중심이 술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런 집착으로부터 좀 벗어난 이 느낌이 너무나 자유롭고 그리고 중독에 시달리던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일종의 금단 현상을 겪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술을 마시지 않으면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예민하고 짜증도 많고 울컥울컥 화내고 제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서 되려 막 짜증을 내면서 스스로를 그렇죠. 자기 방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좀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저를 둘러싼 가족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자꾸 속으로 숨으려고 했던 고립되려고 했던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좀 사람들과 또 교류를 하면서 점점 더 그 중독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것들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뭐에 도전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달리기 글쓰기 하셨고 책까지 네. 내셨는데. 저는 근데 기자를 그만두면서 저의 글을 좀 써보고 싶다. 취재해서 쓰는 글이 아니라 나만의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고 해서 처음 이제 완성된 게 이번 책이었고 하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술처럼 우리가 욕구와 갈망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을 받는 대상이 항상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누군가는 막 배달 음식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인터넷 쇼핑에 중독된 사람도 있고 그런 뭐 욕구와 갈망에 관해서 뭐 왜 이런 것들이 촉발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지금 그렇죠. 조금씩 사부작 써보고 있습니다. 살면서 욕구와 갈망이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욕구와 갈망을 어떻게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요소가 공동체에 있다면 그건 공동체의 문제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글을 좀 써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이 세상 모든 알코올 러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이제 연말 술자리가 굉장히 러시가 이어지는 그 시즌인데 가끔은 이렇게 쾌감을 주는 뭔가에 빠져드는 걸 통제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우울감을 덜기 위해서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한다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술독에 좀 빠져 살게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우울감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여러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폭음 이후에 뭐 자괴감, 열패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더 불파고 들어가면서 또 술에 의존을 하게 되고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이러면서 사실 중독의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이 심정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조절을 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의 갈망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 그런 것들이 그런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책의 끝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회복의 전기를 맞이한 지금부터는 술에 취해 방치해온 나 자신을 소중하게 돌보고 사랑하며 믿어보려 한다. 스스로에게 전하는 다독임을 동력 삼아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중독의 끝이며 새로운 시작이다. 오늘 이 인터뷰가 우리 작가님에게 그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방송 듣는 알코올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오늘 인터뷰가 그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